근데 우리가 이제 다 위험 회피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 위험 회피 정도에 따른 투자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위험을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 마치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뭐 있어? 복권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복권은 이제 잃을 확률도 높아요. 그죠? 그렇지만 잃으면, 그죠? 따면 많이 따. 그러니까 돈의 편차가 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기예금 많은 사람. 그죠?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은 이게 원금을 잃을 일이 없어. 그래서 안정적이야. 수익이 나죠. 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돈이 생기면 코인 하는 사람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하는 사람. 위험에 대해서 좀 덜 싫어하는 거죠. 인생 뭐 있어? 막 가는 거야! 이러면은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좀 덜 싫어하는 사람. 정기예금 같은 것만, 은행의 예금 같은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험을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타입을 두 종류로 나눈 거예요. 위험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 위험을 좀 덜 싫어하는 사람. 매우 싫어하는 사람을요, 우리가 공격적 투자자라는 이름을 붙여요. 왜 그러냐? 위험이에요. 자, 볼게요. 얘는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예요. 그 위험이 이만큼 증가했잖아요. 위험이 이만큼 증가했어요. 여기 요만큼. 델타 위험이니까 그러니까 위라고 할게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익률은요, 델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이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는 똑같은 위험 한 단위에 대해서 보상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얘를 볼게요. 얘를 보시면 얘가 이만큼 움직였잖아. 이만큼. 얼마 크냐 얘가.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도 이만큼 가면은 얼마예요? 이만큼 위험이 움직이니까 수익에 대한 보상이 많죠, 얘보다. 그러니까 얘는 위험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투자자, 그죠? 이런 사람들은 위험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하나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수익이라는 보상을 높게 요구하는 사람. 얘는 위험 하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에 대한 보상을 낮게 요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 그죠? 이 기울기잖아요. 요 어떤 점에서. 얘는 똑같은 점에서 또 가팔라. 왜냐면 이 기울기라는 게 위험에 대한 보상, 이거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웠을 거예요. 볼까요? 1차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x하고 y. 이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델타 x, 델타 y. 그쵸? 얘도 똑같잖아요. 기울기가. 요게 x라고 보고, 요게 왜 y라고 보면은, 요 기울기는 델타 x, 델타 y고, x는 델타 위험. 델타라는 건 이제 변동이에요. y는 델타 수익, 기대 수익이죠? 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내가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달라.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사람, 위험 한 단위에 대한 보상이 낮아. 조금 줘도 나는 괜찮아 라는 사람. 보수적 투자자, 위험 한 단위에 대해서 보상이 높은 투자자. 나는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보고 위험을 하나 더 가져가라고 하면 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줘야 돼 라는 게 보수적 투자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요, 어떤 한 개의 자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의 자산. 그래서 최적 증권을 선택하는데 2단계를 거쳐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적이라는 거는 남들이 보기에도 다 좋은 거야. and 나한테 제일 좋은 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요, 지배 원리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자산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객관적이죠? 왜? 지배 원리에 의한 변수는 두 가지였어요. 기대 수익률하고 자산의 위험이에요. 두 가지 객관적인 거. 이건 내가 컨트롤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정해져 있는 값들인 거잖아요. 객관적이고, 그 중에서 내 효용곡선과 만나는 투자자, 나한테 나의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거.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충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자산을 우리는 최적 증권 혹은 최적 투자
자산이라 한다. 최적이라는 말은요,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최적. 원래는 이게 다 영어로 이제 물 건너 온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많이 있는데, 옵티말이 뭐예요? 최고로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최적 자산, 우리 자산만 배웠어요. 지금까지 한 개, 포트폴리오라는 의미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포트폴리오는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이 모여져 있는 거를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최적 자산 혹은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의미는 뭐냐? 지배 원리를 충족하고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그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산을 우리가 최적 자산이고, 지배 원리만 충족하는 자산을 뭐라고 했죠? 효율적 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적 자산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효율적 자산하고 최적 자산이 있어요. 최적 자산. 그러면 자산이 효율적이면 무조건 최적이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효율적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배 원리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근데 내 취향하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 자산은 항상 최적 자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자산이 최적 자산은요, 걔는 항상 효율적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최적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미 효율적인 자산이라는 걸 내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 투자 선택은 어떻게 하냐? 우리 아까 전에 A, C, F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애들이에요?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기울기가 완만한 애들을 공격적 투자자. 그러니까 보니까 만났네? A가 그럼 최적이냐? 보니까 더 올라가. 이 있네? 더 올라가. 점점 효용이 좋아지잖아요. 왜? 위험. 그쵸? 이거 훨씬 좋아지니까 점점. 그래서 봤을 때요, 우리가 공격적 투자자한테 최적 자산은 요 F가 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보수적 투자자 볼게요. 보수적, 지우면 보수적 투자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요. 기울기가 다 빠른 애들, 그죠? 위험을 싫어하는 애들. F가 있네? 또 가니까 더 효용이 좋아지네? 그죠? 왜냐면 이게 효용 곡선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얘가 더 좋아지네? 더 좋아지네? 얘가 제일 좋네. 일로 가면 더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자산이 없잖아. A가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 요런 식으로 기울기가 급한 애들은 A 자산이 본인한테 최적 자산이 되는 거고,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자기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자산이 되고, 이 공격적 투자자는 이것처럼 상대적으로 A보다 위험도 크고 수익도, 기대 수익도 높은 게 이 공격적 투자자 관점에서는 나의 어떤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의 자산만 갖고 왔어요. 즉, A는 그냥 자산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효율적 분산 투자라는 거를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자산만 갖고 봤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